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입니다. 지금 접수는 했고 수험표는 받았고 할 거는 산더미고 점수는 안 나오고 머리는 터질 것 같고 암기는 안 되고 옛날에 풀었던 거 틀렸던 거 또 틀리고 어떤 책을 볼지 어떻게 정리할지 막막한 딱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입니다. 지금 제가 처음에 문제풀이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이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자기한테 최적화된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 잡아서 그거 외에 나오는 건 모른다 생각하고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돌려요. 그것만 돌려요. 문제집 같은 거 이런 걸로 돌리기엔 좀 벅차요.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수업 듣는 걸로 끝나는 거고요. 기출됐던 문제 한 10년치 돌리는 거 이거 괜찮고 요약된 자료 그냥 처음부터 돌리는 거 괜찮고 그러니까 알부리한 자료 하나 딱 갖고서 그걸 계속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머리가 터지든 말든 암기가 되든 말든 계속 보면 반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여러 번 시험 보러 갈 때까지 몇 번 보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되도록 많이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을 하세요. 그러다 시험장 가시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직진밖에 없어요. 옆을 볼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고통스럽죠. 책상에 앉아 있으면 막 미칠 것 같을 때가 있을 거예요. 막 미치겠다. 막 도저히 막 머리 들어오지 않고 막 그래도 앉아 있어야 돼요. 한번 울고 나면 좀. 뭐 울어도 괜찮고 하여튼 그래도 앉아 있어야 돼요. 책상에 앉아가 그냥 꿋꿋하게 그런 분들이 합격하는 거예요. 꿋꿋한 분들이 다 그런 고통을 다 참아내고 다 합격하는 거니까 지금부터는 실력으로 붙는 게 아닙니다. 끈기로 붙는 거지.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불안한 마음은 갖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하늘도 나를 돕겠지.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중요합니다, 그게. 올림픽 같은 거 준비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는 메달 딸 수 있을 거다. 좋은 성적을 거둘 거다. 라고 생각하고 훈련을 하는 거지. 나는 참석하는 데 의미가 있어. 그 훈련 농땡이 치게 되고요. 술 먹고 노라리 놀아 사고 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옛날에 그 박세리가 처음에 LPGA 우승할 때 그 양말을 벗을 때 그 까맣게 된 그 발. 대한민국 국민들을 감동을 시켰잖아요. 하얀 발목에 까만 발. 얼마나 필드에서 연습을 했으면. 근데 그 박세리가 자기가 LPGA에서 우승할 거다라고 그런 확신 갖고 연습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맨날 나가도 나는 컷오프에서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연습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뭐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슬럼프라면 슬럼프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1년 공부하는 건 슬럼프라는 게 없어요. 그냥 공부하기 싫은 거지. 올림픽처럼 한 4년 준비할 때 한 3년 차쯤 됐을 때 슬럼프가 오는 거지 1년 준비하는 시험은 슬럼프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하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버텨야 돼요. 아시겠죠? 66일 남았으니까 조금만 버티면 됩니다. 58번 최고 65일 남았나? 최고 없이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최고 없이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니까 최고 필요한 것은 한 것은 문제를 잘 해석해야 돼요. 최고 없이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이니까 최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딱 하나 찾으면 돼요. 이행지체 1번이죠. 그렇죠? 이행지체 최고 해야 되죠. 2번은 멸실됐으니까 이행불능이고요. 3번은 약정해제권이니까 최고 필요 없고요. 4번은 이행거절이니까 최고 필요 없고요. 5번은 담보책임이죠. 담보책임이니까 최고 필요 없겠지. 59번도 최고 없이 할 수 있는 경우를 골라라. 기억해 보니까 두 번째 줄 불능이라고 돼 있으니까 최고 필요 없죠.
읽을 필요가 없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이네. 최고 필요 없네. 니은 보니까 갑이 매매대금 채무 이행 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이행 거절이네. 그럼 최고 필요 없네. 봤더니 밑에 기역 니은이 있네. 1번이네. 디귿은 두 번째 줄에 뭐라 그랬어요? 이행하지 않은 채. 리을도 두 번째 줄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그럼 둘 다 뭐예요? 이행지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 필요하겠죠. 그렇게 골라내시면 됩니다. 60번에 1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행지체죠. 따라서 최고 후에 해지할 수 있다. 2번 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됐다. 이행 불능이니까 상대방은 최고할 필요 없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 제공할 필요도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2번이 틀렸네요. 3번은 정기행위 이행지체 최고 필요 없고요. 4번은 551조 조문 그대로고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번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랬고요. 틀린 거 2번. 61번 1.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 이행 거절이죠. 근데 적법 철회됐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최고 후에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랬죠. 1번 X. 2번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불이행 이거 채무 불이행 아니라 그랬으니까 이걸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법정 해지권 행사할 수 없다. 3번은 이행 불능이니까 최고 필요 없고요. 4번은 법정 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없어요. 그럼 약정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정 해제권 따로 발생할 수 있으니까 법정 해제권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약정을 통해서 해제권이 하나씩 있다 하더라도 어느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다면 법정 해제권은 따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4번. 5번은 해제권 행사의 불가분성 전원이 전원에 대하여. 62번 갑의 건물에 대한 매수인 을사의 계약의 해제. 1. 건물이 가압류. 가압류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행불능이 아니죠. 갑이 돈이 있어서 가압류를 해제하고 이전 등기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걸 이유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1번 X. 2번은 첫 번째 줄에 이행불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을은 최고할 필요 없이 대금 제공할 필요 없이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2번 X. 3번은요. 잘 보세요. 갑의 귀책 사유로 을이 계약을 해제했어요. 해제해놓고 갑에게 돈 내놓으래. 대금 내놓으래. 또라이죠. 아니 을이 계약을 해제하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갑한테 와서 대금을 내놓으래. 그럼 갑은 뭐라 그럴 거야? 너 또라이냐? 네가 계약 해제했지 않냐? 그래서 왜 돈 달라고 그러냐? 못 주겠다 이 자식아. 할 수 있죠. 갑이 을한테 뭐라 할 수 있다? 너 또라이냐? 이렇게. 이상한 놈이죠. 거절할 수 있단 말이죠. 4번은 우리 차고에서 봤죠. 계약이 적법 해제된 후에도 차고 취소할 수 있다. X. 5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컨대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준 상태에서 갑이 계약을 해제하는데 막바로 을에게 말소 소송. 그 말소 소송 속에는 해제 의사 표시가 포함됐다. 근데 소를 취하했어. 취하했다 하더라도 한번 해제된 계약 해제의 효력 번복되지 않는다. 따라서 5번도 X. 6번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거. 4번은 이행불능 자체가 채무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거죠. 다만 6번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 만에서 만자를 빼야 돼요. 만자를 빼야 정확한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출제를 해놓고 답을 4번으로 체크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산공단에서 5출제예요. 만자를 빼야 돼요. 왜? 이행불능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이 아니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 자체를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이라고 하면 안 돼. 만자를 빼야 돼요. 답은 4번이고요. 1번의 임차인의 채임감액 청구는 임차인의 과실 없이 일부 멸실. 2번은 불강력적 멸실이죠. 그러니까 과실 필요 없는 거고요. 3번은 물건의 하자니까 선이 무과실해야 되죠. 5번은 법정 대리인이 임의로 복대를 선임한 경우 역시 무과실 책임이죠.
따라서 과실 필요 없지요. 그래서 4번만 답이 됩니다. 64번에 1번 해제권은 형성권, 2번 처리할 수 없다, 3번 전원이 전원에 대하여, 4번 1인이 해제권 소멸하면 다른 사람도 소멸. 5번이 틀렸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낙약자가 채무 불이행 시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65번에 1번 해제했을 때 원상회복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어느 하나만 아니다. 병존. 둘 다 원상회복 청구하고 별도로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2번 계약 이행으로 부동산 물건이 이전되었다. 즉 등기가 넘어간 상태에서 해제가 되면 소유권은 소급해서 복귀된다. 등기가 복귀되는 시점에 복귀되는 게 아니라 해제하게 되면 소급해서 복귀한다. 3번 해제 의사표시가 있은 후에 말소 등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 제3자 보호된다. 4번 해제한 경우에는 전부 반환하라. 금전 반환의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가 산하라. 계약일로부터가 아니라 받은 날로부터 반환하라. 5번이 옳은 지문이죠. 551조.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6번에 1번을 보니까요. 중간에 채권이라고 돼 있죠. 채권 양수인 보호되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2번 합의 해제에는 민법상 해제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3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수익의사를 표시한 후 해제권이나 원상회복 청구권이 있다. 없다. 아예 이런 게 없다. 4번 임차인 파산. 자, 임차인이 파산하면 계약 해지권이 있죠. 다만 파산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겠죠. 까니마 또 까니까. 까니마 또 까. 너무 아파. 파산했는데 손해배상 청구까지 들어와. 또 아파. 까니마 또 까. 안 돼. 5번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옳은 지문이죠. 틀린 거 3번. 67번 이런 형태로는 안 나옵니다. 사법시험 문제 유형이에요. 이렇게 나오겠죠. 박스를 풀어가지고 가분을에게 자기 소유 주택을 1억 원에 매도하고 잔금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먼저 이전해 줬는데 병원으로부터 주택 중 일부를 보증금 7천만 원에 임대했고 그 갑은 계약을 해제했다. 자, 병을 보세요. 을이 등기를 넘겨받은 다음에 임대차를 했죠. 그러니까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제했다 하더라도 병은 보호된다 말이죠. 된다 말이죠. 뭐 그렇겠죠. 기업 소유권 등기하지 않더라도 주택 소유권은 갑에게 당연히 복귀하죠. 니은 갑은 을명의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등기 청구는 소멸시에 걸린다. 안 걸린다. 복귀된 소유권에 터잡은 거다. 디귿 주택 임차인 병은 갑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없다. 있다.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병과 임대차 계약을 했으니까 병은 보호된다. 따라서 갑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니까 을의 병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도 누구에게? 병에게. 그래서 소유권은 매도인에 복귀하므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의무도 매수인 을에게서 매도인 갑에게로 당연히 승계된다. 오. 틀린 건 니은 디귿 두 개. 68번에 1번 매수인이 수인인데 계약에서 매수인 중 1인이 해제권을 상실. 그러면 다른 놈도 해제권이 상실되니까 다른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번 X. 2번 갑을병 순차로 토지가 매각이 돼서 병에게 등기가 됐는데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제했다 하더라도 병은 보호된다. 왜? 병은 해제 전 병, 선악불문하고 등기까지 갖췄으니까 보호된다. 따라서 갑은 병에게 말소 등기나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없다. 3번 타인 권리 매매. 자, 전타, 선해선, 악해, 도선해. 매도인도 선이 해제할 수 있다. 도선해. 응? 도선해. 5. 4번은 매매계약 후 매수인 자금 부족으로 대금이 지급이 이행이 되지 않은 경우니까 이행지체. 따라서 최고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없다. 5번은 이행 거절이니까 이행기 전에도 제공 없이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오. 틀린 거 1번. 69번. 제3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보세요. 채권 양수 보호되는 제3자 아니다. 아유, 깔끔하죠? 2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조받았지만 매도인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제3자,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2번도 오해예요. 지금 문제집들이요. 2번을 자꾸 틀린 걸로 출제를 하는데요. 아까 임대차 계약에서 어디 갔지? 제3자 보호되는 놈 어딨지? 어딨나? 아유, 어딨지? 아, 여기 있다. 여기. 요 보호되는 놈이 두 놈이 있어요. 한 놈이 요 놈이 소유권 취득하고 나서 임대한 놈. 아까 나왔던 거. 또 하나가 얘가 갑으로부터 인도받은 상태에서. 아파트 같은 건 열쇠를 받은 상태에서 임대했을 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했지만 매도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은 상태에서 열쇠를 받은 상태에서 임대차를 했을 때는 그때도 요 놈은 보호된다가 판례예요. 그러니까 2번 옳은 지문입니다. 됐죠? 네. 그래서 요 판례가 나온 지가 조금 됐는데 인도받은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제3자도 보호된다. 이게 판례인데 자꾸 이렇게 2번 같이 식으로 나옵니다. 2번도 옳은 지문입니다. 됐죠? 3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매수인과 전세권 계약하고 등기까지 했으니까 보호되지요. 4번은 부동산을 가압류했으니까 보호되지요. 5번도 저당권 등기를 받았으니까 보호되지요. 다 옳은 지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70번은요. 기억해 보니까 건물 매매 시 해제 조건부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자가 임대인이 되어 임대했을 때 보호되겠죠. 그러나 니은은 미등기 건물을 산 사람으로부터 다시 사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했어요. 이거 등기 아니죠? 등기 아니잖아요. 이거 보호되는 제3자 아니에요. 디귿은 채권 양수니까 보호 안 되고요. 리을은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선의의 제3자 보호되지요. 미음은 목적물을 가압류하거나 저당권 등기했으니까 보호되고요. 비읍은 토지 매수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됐을 때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라 그랬고요. 시옷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보호되는 제3자 아니라 그랬죠. 결국 니은, 디귿, 비읍, 시옷, 네노. 71번도 보세요. 1번 채권 양수, 2번 채권 압류 보호 안 돼요. 4번도 임대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과 임대차 보호 안 돼요. 5번은 증여는 받은 등기를 안 했어요. 보호 안 돼요. 그럼 결국 살아남은 놈 한 놈. 3번 부동산 가압류한 놈 보호된다. 채권 가압류 보호 안 된다. 부동산 가압류 보호된다. 깔끔하죠? 깔끔해요. 다 풀려요. 제3자. 아까 외우라고 한 것만 외우면 다 풀려요. 다 풀리죠? 너나 다 풀린다 그런 표정 짓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훈련을 자꾸 하시란 말이에요. 제가 문제를 풀어드리는 게 이렇게 설명을 안 드리죠. 자세하게. 물론 설명이 자세하게 필요한 건 설명드리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것들은 간단히 키워드 갖고 해결하죠. 여러분들도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시험장에서 그렇게 안 하면 시간이 없어요. 부족해요. 그런 훈련을 지금부터 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염없이 읽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71번호를 다 못 골라요. 절대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외워야 돼요. 암기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72번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해제 후에도 차고 취소할 수 있다. 2. 하부 해제의 경우에도 제3자 보호된다. 3. 이행불능. 이행불능이니까 이행기 전에 최고할 필요 없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 제공할 필요 없이 해제할 수 있다. 3번 틀렸죠? 4번 또 나왔어. 주댕이 아파요.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됐을 때 건물 산 놈 보호되는 제3자 아니다. 5번 아까 공유자가 공유토지를 매매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공유자 중 1위는 다른 공유자는 별개로 자신 지분에 관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최근 판례. 불가분성과는 반대되는 판례. 여기 하나 있다 그랬죠? 5번이.
불가분성이라고 안 된다. 전원이 전원대생사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따로 판례가 하나 있어요. 자, 73번 해제권 소멸사유가 아닌 것을 골라라. 3번 해제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았는데 상당한 기간. 상당한 기간이 아니라 몇 년? 10년. 해제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몇 년? 10년. 그러니까 3번. 나머지는 해제권 소멸사유죠? 네, 됐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끝났습니다. 총론 문제가 5문제 나오는데요. 최소한 4문제는 맞추셔야 됩니다. 최소한 4문제 맞추셔야 돼요. 우리 앞에서 봤던 지상권 판례라든가 사례 문제, 저당권 문제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느 게 더 쉬운가? 계약법이 훨씬 쉬워요. 골라내기도 훨씬 쉽고. 아시겠죠? 네. 물권법 문제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쉬운가. 자, 이제 계약 강론. 중에서 매매, 일방이 타박에게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고 타박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유상상무, 낙성, 분류식 계약. 가끔 시험 문제면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 X, 낙성 계약이에요. 그것도 답으로 나온 적 있어요.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 X, 이전할 것을 약정,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 이렇게 되죠. 계약 성립과 관련해서는 어때요? 첫째로 재산권과 대금 지급에 대한 의사합치만 있으면 성립한다. 대금 지급 시기, 장소, 방법 따위에서는 의사합치가 없어도 성립한다. 두 번째, 이전하고자 하는 재산권과 지급하고자 하는 대금 반드시 계약 당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확정할 수 있는 기준만 마련되면 족하다. 세 번째로 재산권은 타인 재산권도 된다. 장래 재산권도 된다. 대금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된다. 일단 기본이 되는 게 요거고요. 그 다음에 매매 이의학이 나오죠. 첫째, 장차 본계약 체결을 약속하는 별도의 계약. 그래서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에서 답이 매매 이의학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건 단독행위가 아니라 계약이죠. 다만 장차 본계약 체결을 약속하기 때문에 매매 이의학을 하게 되면 양당사자에게 언제나 본계약을 체결해야 될 권리 의무가 생겨요. 채권 채무가 생겨요. 따라서 성질 언제나 채권계약. 언제나 무슨 계약? 채권계약.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니까. 종류 4가지가 있는데 다 필요 없다. 우리 민법은 뭐만 규정하고 있다? 일방예약만. 그래서 매매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할 것이다. 이때 일방예약이란 예약 당사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뭘 준다? 예약, 완결권. 첫째, 형성권이다. 예약 완결권 형성권이다. 일방적 의사 표시를 한다. 상대방에 대해서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면 매매계약의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죠. 형성권이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걸린다. 기간을 정하면 정한 기간, 정하지 않으면 10년. 이때 상대방, 예약 의무자를 말하죠. 조문에서는 예약자라고 돼 있어요. 이 예약자는 예약 완결권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예약 완결권 행사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재산권이니까 양도 상속 가능하고 대리 대위권의 목적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제척기간과 관련해서 예약 완결권을 가진 자가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예약 완결권은 소멸시에 걸리는 게 아니라 제척기간에 걸리니까 중단 증제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마지막으로 일방예약은 장차 본계약을 상대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체결하기 때문에 일방예약 당시에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계약급 명칭불문 유상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교부하는 금전 기타 물건 유가물도 계약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대금 일부의 성질이 없고 계약이 이행되면 반환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두 번째, 계약금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따로
이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따라서 매매 계약이 실효가 되면 계약금 계약도 실효가 된다. 종된 계약이지만 독립된 계약이다. 따라서 매매 계약과 동시할 필요가 없다. 매매 계약 이후에 지급한 계약금도 계약금 계약의 효력이 있다. 요물 계약이다.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금을 주고 받아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다. 따라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속만 했다. 근데 약속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그걸 이유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계약금의 성질, 가장 최소한도의 성질이 증약금이다. 민법이 부여한 성질이 해약금이다. 특약을 하면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특히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려면 반드시 특약이 있어야 된다. 위약금 특약이 없는 한 어느 일방이 채무 불이행을 했다 해서 그 계약금이 당연히 손해배상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위약금은 두 개가 있다. 손해배상의 그 예정과 위약벌이 있다. 차이가 뭐냐? 이건 따로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그러나 이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어느 것인지 불분명한 손해배상의 그 예정으로 추정한다. 약정된 손해배상액이 액이 A, 부당이 과다하면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당이 과소하더라도 법원이 적당히 증액할 수는 없다. 해약금의 성질. 해약금이란 계약금을 주고받은 양당사자에게 해제권이 하나씩 유보되는 것을 말한다. 약정해제권이다. 이런 약정해제권이 유보되어 있다더라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권 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아까 봤던 거. 언제까지 어떻게 행사해야 되냐? 어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이때 이행 착수, 이행 준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나 계약 내용에 맞는 이행 또는 이행 제공까지 할 필요는 없다. 전형적인 이행 착수 중도금의 현금 자기압수표 은행 도엄으로 지급, 이행 착수다. 또 중도금 지급할 날짜에 매수인이 중도금이 없고 대신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매도인에게 양도하면서 그 제3자가 그 자리에 동석하고 있더라. 이것도 이행착수다.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준비하여 매도인에게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것도 작년에 이행착수로 출제가 됐다. 아닌 거 두 개 기억하자. 잔대금 지급 소송 제기. 이행착수 아니다. 허가구역 내서 허가를 받았다. 이행착수 아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잔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계약금의 배액을 주고 해제할 수 있으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이란 어느 한쪽을 말한다. 따라서 매도인이 전혀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더 이상 매도인도 매수인도 계약금 해제할 수는 없다. 교부자는 포기만 하면 되지만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해야 된다. 단순히 배액을 상환하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는 안 된다. 이때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한다 해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해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했다. 첫째,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한다. 그러나 원상회복 따위는 발생하지 않으며 그래서 아까 이자 가산도 필요가 없으며 이렇게 되죠. 손해배상 따위도 발생하지 않는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이 됐다. 이건 효과고요. 계약금은 돌려줘야 되는 게 원칙이다. 단 계약금을 금전으로 교부했을 때는 관행 또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대금 일부에 충당할 수는 있다. 계약금, 매매계약의 효력. 일단 성립부터 효력까지 이어지면서 첫째, 계약 비용. 누가 부담해라? 균분. 계약 비용.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 없으면 어떻게 부담? 균분. 감정평가 비용, 측량 비용, 계약서 공증 비용. 단 계약 비용을 근본 부담하는 것이지 계약 이행 비용, 등기 전 비용, 저당권 말소 비용 이런 것들은 계약 이행 비용이니까 그걸 통해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부담한다. 계약 비용만 균분 부담한다. 두 번째,
기본적인 효력 매도인의 권리 의무 중에서 의무 완전한 재산권을 이전해 줘야 된다. 매도인은 뭘 이전해 준다고요? 완전한 재산권. 따라서 부동산 등기 플러스 인도, 동사는 인도. 부합물, 종물, 종대인 권리도 이전해 줘야 된다. 목적물에 가압류나 저당권이 등기돼 있다면 해제 말소 후에 이전 등기해 줘야 된다. 다 해줘야 된다. 완전한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다. 조심하실 거 과실은 어떻게 처리할까? 이것까지 넘겨줘야 되냐? 아니다. 규정을 해놨다. 목적물 인도 전에는 매도인이,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한다. 다만 판례가 목적물 인도 전이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전부 지급했다면 매수인이 수취한다. 매수인의 권리 의무 중에서 의무 대금 지급 의무. 대금 지급 의무. 첫째, 대금 지급 시기.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한다. 근데 대금 지급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 근데 상대방은 정해놨다. 아, 동일 기한이 있는 걸로 추정. 지급 장소. 약정이 있으면 약정한 장소에서, 없으면 원칙이 매도인 주소지. 단 물건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했다. 인도 장소에서. 세 번째,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인도부터 받았다. 인도 받은 날부터 뭘 지급해라. 2차. 단 대금 지급기를 정해놨다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금 지급 거절권이라는 게 있다.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매수인은 자신이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때 매도인은 두 가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매수인은 대금 지급 거절하지 못한다. 또 매도인은 뭘 청구할 수 있다? 공탁. 이렇게 매수인의 대금 지급 거절권까지를 쫙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기본적인 효력이 나오게 됩니다. 별거 없어요. 저건 조문이니까. 자, 이제 성질나는 게 담보책입니다. 담보책임은 일단 의미 성질이 매도인의 무과실 책임이다. 법에서 정해놓은. 왜 이걸 인정하냐? 아까 매도인은 완전한 재산권을 넘겨줘야 된다. 근데 못 넘겨주게 됐다. 근데 매도인에게 잘못이 없다. 매도인에게 잘못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 책임이 적용되지만 잘못이 없더라. 그래도 책임져라. 그게 법정 무과실 책임이다. 책임의 내용은 뭐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출지액 상환 청구, 완전물 급부 청구 이런 걸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내용이 아닌 것은 답 하자보수 청구 이렇게 나온 적도 있죠.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이럴 때 이걸 언제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가의 그 유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권리하자와 물건의 하자가. 권리하자란 재산권을 제대로 넘겨주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거고, 물건의 하자는 제대로 넘겨줬는데 물건에 물리적 하자가 있는 걸 말한다. 이때 우리 판례 요 물건의 하자 속에 법률적 장애를 포함시킨다. 뭘 포함시킨다고요? 법률적 장애를 포함시킨다. 어쨌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권리하자가 5개가 있다. 전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 수량 지정에서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가 멸실이 되어 있거나 목적물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그럼 요놈들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죠. 따라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고 필요한 지역권이 없고 등기된 임차권이 있어서 목적물을 매수인이 제대로 사용수익할 수가 없게 된다. 이걸 용익적 권리한 제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그 저당권이나 전세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나중에 이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행사가 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매수인이 생겼다. 이런 경우에도 담보책임이 인정된다. 이걸 권리하자한다. 그 중에 전부 타인 권리는
매수인이 선인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악의인 경우에는 해제만 된다. 그래서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매도인도 선인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때 매수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근데 매수인이 악의라면 손해배상할 필요 없이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선의 매수인에게는 손해를 배상하고 해지하면 되고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손해를 배상할 필요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리고 이 전부 타인 권리는 기간 제한 따위는 없다. 일부 타인 권리 1000평을 매매했는데 800평만 매도인 소유, 200평은 제3자 소유. 그 200평을 못 넘겨주게 됐다. 매수인은 선악을 묻지 않고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선의 매수인은 추가적으로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요거는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 대금 감액 청구 못한다. 요 딱으로 출제를 자주 한다. 이 권리를 선의 매수인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하라라는 제한이 있다. 이때 선의 매수인의 사실의 안 날의 의미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타인에게 속하는 일부를 이전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한다. 수량부족 일부 멸실, 특히 수량부족은 수량 지정 매매여야 한다. 수량 지정 매매 2개. 수량이나 면적에 주안점을 두고 매매 대금을 결정 또는 아파트 매매 이런 게 수량 지정 매매다. 그런데 그게 부족하다. 원시적 일부 불능이지만 전부 유효로 처리하고 담보 책임으로 간다. 이럴 때 선의의 매도인만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되는데 이때 사실의 안 날의 의미도 부족하다는 사실, 멸실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 멸실된 부분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한다. 용익적 권리가 설정이 돼 있더라. 그래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수익하지 못한다. 선의 매수인에 한해서 해제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이 되는데 특히 해제의 경우에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야 인정된다. 이것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할 수 있다. 선의 매수인만.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행사되었다. 그래서 소유권은 상실하게 됐다. 일단 매수인은 선악을 묻지 않고 알았든 몰랐든 해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이 되며 만약에 매수인이 저당권자나 전세권자에게 추가적으로 출제를 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방어했다면 출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기간 제한 없다. 이렇게 되죠. 2가지를 조심하시자. 첫째가 요게 576조인데요. 우리 판례는 목적물의 전세권, 저당권뿐만이 아니다. 감류가 되어 있거나 가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이걸 샀는데 나중에 이게 본압류로 바뀌고 경매가 된 경우, 가등기 타자가 본등기가 된 경우, 그래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576조의 담보 책임을 인정한다. 따라서 매수인은 선악 묻지 않고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요거 570조 전부 타인 권리가 적용된다. 요 딱으로 출제가 됩니다. 아닙니다. 576조가 적용된다. 또 하나가 전세권과 저당권 구별해야 되는데요. 목적물의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존재하고 있다. 이게 나중에 행사가 됐다. 이게 구별이 돼야 된다. 일단 목적물의 전세권이 존재하고 있을 때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수익을 못하니까 선의의 매수인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권, 기타의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 그러나 목적물이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얼마든지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으니까 저당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담보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행사되었을 때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출제상환 청구권,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별하자. 여기까지가 매매담보책임의 권리하자. 물건의 하자. 물건에 물리적 하자가 있는 걸 말한다. 법률적 장애도 여기에 포함된다. 첫째,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그래서 법률적 장애고 합쳐요. 공장을 지려고 토지를 경락받았는데 공장을 지을 수가 없어. 담보책임 인정되지 않는다. 법률적 장애고 물건의 하자니까.
두 번째, 이 하자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중등품질을 기준으로 하되 카탈로그 같은 것들을 제시함으로써 성능을 보증했다면 그 카탈로그 따위에 기재되어 있는 성능이 하자 판단의 기준이 된다. 세 번째, 매수인은 선이 무과실이어야 된다. 무과실까지 요구된다. 네 번째, 6월 내에 행사하라. 제척기간은 6월이다. 이때 물건이 두 개가 있다. 다른 걸로 대체가 불가능한 특정물, 주택 같은 거. 이때는 해제 손해배상 청구권만. 자동차나 맥주와 같이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 종류물. 근데 그 종류물이 특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하자가 있더라. 해제 손해배상 청구권 외에 멀쩡한 물건 달라. 완전물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요게 물건의 하자에서 기억하셔야 될 내용 전부. 그리고 매매. 경매의 경우 첫째, 권리하자만 인정된다. 물건 하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두 번째, 경매가 유효여야 된다. 매매든 경매든 유효해야 담보책임이 인정된다. 담보책임이라는 건 유효하기 때문에 완전한 권리를 넘겨줬는데 못 넘겨줬을 때 성립하는 거다. 세 번째, 경매의 담보책임의 내용은 일단 물건의 하자는 인정 안 되니까 완전물급부 청구 안 되고, 경매가 됐으니까 저당권 따위는 깡그리 소멸했으니까 출첵상한 청구도 없고, 결국 요 세 개 남는데 그 중에 요거 안 된다. 왜? 까니마 또 까니까. 경매에서 담보책임은 누가 누구로 상대로 하는 거다. 매수인의 지위에 있는 낙찰자가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누구를 상대로? 채무자. 만약에 물상보증인 소유라면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담보책임을 추구하는 건데,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면 경매된 사람한테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거니까 까니마 또 까. 너무 심하다. 그래서 결국 인정되는 게 뭐다? 대금감액하고 계약해제권이다. 이 대금감액과 계약해제권을 누구를 상대로 한다? 채무자를 상대로 한다. 그런데 대금감액에 대해서 채무자가 무자력이다. 그럼 2차적으로 누구한테?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 하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고지하지 아니한 채무자에게, 하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경매를 넣은 채권자에게, 그 두 사람한테는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본 건 물건 매매, 물건 매매가 아니라 채권 매매. 자, 이건 딱 표현만 기억하시자. 일단 채권을 매매했다. 상품권을 팔았는데 휴지 쪼가리가 됐다. 원칙적으로 담보책임 따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근데 양도한 놈이 입방정을 떨었을 때, 그게 뭐였어요?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그때는 담보책임을 진다. 이때 언제의 채무자의 자력을 말하냐? 요 재산 상태가 언제의 재산 상태냐? 원칙 계약 당시. 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그런데 예외, 아직 이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변제기 당시 의 자력을 담보한 걸로 본다. 딱 요렇게만 채권 매매는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담보 책임을 면제하는 특약할 수 있다. 담보 책임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면제 특약할 수 있다. 있는데 면제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면제되지 않는 경우 두 가지. 매도인이 하자가 있다는 걸 감추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 또 매도인이 제3자에게 권리를, 이런 지상권 따위를 설정해 주거나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래 놓고 담보 책임 면제 특약이 있으니까 나는 담보 책임 안 줘, 이렇게 얘기하는 매도인, 요놈 면제되지 않는다. 담보책임 면제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두 가지. 하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고지하지 아니한 매도인. 담보책임 면제 특약을 했지만 제3자의 권리를 설정해 주거나 양도한 매도인. 담보책임 면제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면제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담보책임. 끝. 환매. 매도인이 일정 기간 내에 환매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목적물을 일방적으로 되사오는 거, 이게 환매죠. 그러려면 매도인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환매 권. 첫째, 형성권.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 표시로
두 번째 재산권. 양도 상속할 수 있고 대리 대위할 수 있다. 환매하기 위한 요건. 첫째,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특약. 두 번째, 환매 목적물 동산 부동산 불문. 세 번째, 환매대금 약정 있으면 약정한 것. 없으면 매매대금 플러스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 네 번째, 환매기간. 부동산 5년 넘지 못한다. 동산 3년 넘지 못한다. 넘으면 단축한다. 정하지 않으면 부동산 5년, 동산 3년. 한 번 정한 기간은 절대로 연장할 수 없다. 행사.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는데 조문이 뭐라고 돼 있다? 기간 내 환매대금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따라서 환매대금을 제공하면서 행사하라. 다섯 번째, 환매했을 때 효과. 계약이 해제된 걸로 본다. 그러나 목적물 과실과 이자는 뭐 한 걸로 본다? 상계한 걸로 본다. 마지막으로 이 행사와 해서 아까 대위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대위 행사와 관련해서 환매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하나 있다. 갑이 을에게 환매권이 있는데 이걸 행사하지 않고 있더라. 갑의 채권자가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대위 행사하고자 할 때 환매 의무자는 목적물 평가액에서 환매권자가 제공할 대금, 환매 대금을 뺀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환매권자의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고 잉여가 있으면 환매권자에게 반환을 함으로써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부동산 환매권의 경우에 소유자가 을로 되어 있고 환매권자가 갑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등기가 됐다면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단 환매권이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처분 금지효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을은 얼마든지 매각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을이 환매권이 등기된 부동산을 병에게 매매한 후에 병이 이전 등기를 청구했을 때 을은 환매권이 등기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가 없다. 환매에서 기억하십니다. 공유지분권 환매는 모르셔도 되고요. 교환은 이것만으로 충분해요. 재산권 상호 이전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식기야. 유상이니까 담보 책임이 적용되고 쌍무니까 동생명권이 위험 부담이 인정이 되고 이전하고자 하는 재산권의 차익이 있으면 보충금을 지급하고 그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 규정을 준용하고 매매 규정을 준용한다 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교환 계약이고 환전 10,000원짜리를 1,000원짜리 10장으로 바꾸는 거 이거 교환 아니다 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환 계약은 매매와 같이 묶어가지고 담보 책임 물어보는 문제형으로 자주 나오니까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계약 강론 임대차 전에 여기까지. 네? 2문제 내지 3문제. 네. 어떻게 나오는지는 좀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네. 지우지 마시고요.